어제 방 전 부의장 증인신문 마친 뒤에는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열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석 신청의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 얘기보다는요, 제3자격이라고 할 수 있죠.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 보석 조건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 사건과의 이 분리기소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한 건데요.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사건인데 따로 기소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어떤 그 1심 재판을 맡게 됐다. 이제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, 그러니까 사실상 사건 내용이 같은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을 검찰이 이렇게 따로 분리기소한 건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공범인 이재명의 증거 자료에 대한 탄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졌고, 이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 항소심이 마무리가 되면 이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가 예상된다. 최근 기소된 이재명 재판에 갈 양형상 불이익도 심각하다.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은요, 이 보석 신문은 보석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왜 이화영 측의 이 변호인은 보석 사유나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말씀 안 하시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하시냐 이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. 참고로 재판부는 오는 31일 재판에서 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. 어제 이화영 씨가 청구한 보석 신문이 열렸는데 정작 이 씨 변호인 이 씨 문제보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 문제를 더 지적하고 또 걱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로 변론을 해서 검찰의 반발을 샀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체적인 이번에 재판의 전략 자체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전체적인 1심의 형량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. 그리고 본인은 어떤 뇌물죄보다는 정치범이라는 쪽으로 아마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보는데요. 일단은 보석 신청을 했으면은 뭐 좀 나름대로 보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. 보석을 하면 본인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저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삼자 뇌물에 대한 항변을 하느냐. 이건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이화영 씨의 변호인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.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. 그만큼 더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이화영의 2심 선고가 빨리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할 것도 없다. 이 말도 이화영 변호인 쪽에서 나왔어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수원고법에서 이화영 씨가 6월에 그 2심으로 올라갔는데 이거 6개월 내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곧 이제 결심을 하더라고요. 결심을 10월 31일 날 하고 11월이나 12월에는 선고 나올 것 1심이 나옵니다. 1심이 네, 나오는데 이게 왜 긴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,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송금 사건을 1심을 시작을 했죠. 거기에 이화영 씨가 공범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.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게 2심에서 이화영 씨의 수원고법 2심이 결론이 나오면은 그 결론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별도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 재판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. 고법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의 1심이 상당히 빨리 나올 수 있다. 그런 걱정을 하는 차원이고 또 이화영 씨의 변호인들 중에는 경기도의원,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씨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여파가 미칠 것 같으니까 저런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.